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세계 수영 동호인들의 축제인 마스터즈 대회가 14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90세가 넘는 고령의 참가자에서부터 장애인들까지 모두 수영으로 하나 돼서 인간 승리라는 감동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세계 수영 동호인들이 마스터즈 대회 마지막 날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 여경을 펼칩니다. 1위부터 6위에게 메달과 대회 증서를 수여하는 시상식은 말 그대로 축제입니다. I'm having a great time at the Masters. I'm here with my team from Guildford and my family who've come to watch. So it's been a lot of fun. It's gone really well. And thanks to FINA for having us here. 마스터즈 대회는 도전과 극복, 치유라는 이름의 감동 드라마였습니다. 93살의 일본 수영 동호인이 대회에 참가해 노익장을 과시했고 자폐장애 1급인 이동현 씨는 경영 종목에 참가해 비장애인들과 실력을 겨뤘습니다. 또 70년대 중후반 한국 여자 수영의 간판 선수였던 최현숙 씨는 2년 전 뇌출혈에도 불구하고 참가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에도 불구하고 짬짬이 시간을 내 참가한 대부분의 선수들은 대회를 통해 하나가 됐습니다. 해외 선수들이 너무 이게 피지컬도 다르고 워낙 운동량도 좋고 해가지고 따라가기 쉽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영광스럽게 이제 참여의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를 통해 남도의 먹가 맛을 전 세계에 알렸고 유무영의 광주 도시 브랜드를 끌어올렸습니다. Facilities was very good. All the members of the organizing committee are working very hard. We have a good competition. The swimmers are very happy. 전 세계 84개국에서 5,600여 명의 선수와 코치들이 참가한 광주 세계 마스터즈 수영대회. 세계 수영 동호인들은 14일 동안 이곳 광주에서 실력과 나이, 그리고 인종과 장애로 인한 차이 없이 모두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의 합작법인 설립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광주시는 합작법인 투자금 입금이 오늘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입금이 완료되면 주주 간 협약을 체결한 뒤 오는 21일에 발기인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총회에서는 합작법인의 명칭과 3명의 임원이 선정되고 이 가운데 1명을 이용석 광주시장이 대표이사로 선정합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기공식이 다음 달 5일에 열립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5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중앙부처 관계자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철도 2호선 착공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호선 건설에는 총 사업비 2조 1,760억 원이 투입되고 광주시청과 금호동, 남광주와 광주역 등을 잇는 1단계 구간은 오는 2023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2년에 논의가 시작된 도시철도 2호선은 16년 동안 찬반 논란을 겪다 지난해 11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밤사이 더위는 한풀 꺾였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광주의 아침 기온은 25도를 넘어서서 시작했었는데요.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밤사이 공기가 한결 선선해졌습니다. 그래도 낮 동안의 더위는 계속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광주와 광양에서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낮 최고 기온은 32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오후 들어서는 차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현재 화순의 가시거리는 460m, 해남은 130m까지 가시거리가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어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추도식에 참석한 시민들과 정관계 인사들은 김 전 대통령이 한평생 실천했던 민주주의와 국민을 향한 헌신을 떠올리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 세상을 떠나기 7달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마지막 일기장에 남긴 글입니다. 김 전 대통령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건 그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독재에 맞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국민들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고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룬 뒤에는
그토록 염원했던 민주주의와 평화를 착실하게 실천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고초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독재 정권에 굴하지 않고 이 척박한 땅에 민주, 인권,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는 놀라운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대통령님이 추도식에 모인 사람들은 그를 한 사람의 자연인이 아닌 시대 정신으로 핍박받는 사람들의 자존심으로 기억했습니다. 대통령님이 온 생애를 바쳐 꽃 피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민족의 자존을 지켜내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싸워왔고 이후에도 그 전진은 계속되리라 믿었기에 김 전 대통령은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붕차대한 시국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자 세계적인 정치인이었고 사상가이자 투사였던 김대중. 이름만 들어도 설레었던 고인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뒤에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시정 개입 의혹과 구설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시의 정책 자문관 제도가 10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광주시는 정책 자문관을 상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한다고 공고하고 앞으로는 비상임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정책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월 정액을 지급할 수 없지만 민선 6기 기간에는 매월 자문료 명목으로 1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별도의 사무실까지 제공했었습니다. 또 시장의 인척이 자문관으로 임명돼 관급공사 수주에 개입하는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광복절 경축사를 공개 비난하며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반응을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왔는데요.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이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요약하면 남북 통일과 평화 경제 구상이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45년까지 남북 통일의 비전을 제시했고요. 네. 그리고 남북한 상호 체제 안정 보장을 통해서 평화 경제 구상을 추진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 평화 경제 구상이 결국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일본의 경제 보복에도 불구하고 경제 자강이 가능한 이유가 남북 간의 평화 경제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자라는 대국민 제안으로 마무리했던 경축사였습니다. 네, 참 뭐 이렇게 들으면 북한에게도 좋은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북한 조평통의 경우에는 상당히 과격하고 험한 말들을 내놨습니다. 그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북한 조평통의 성명을 보면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장급인 남조선 당국자라는 호칭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국방 장기 계획에 따라서 국방비를 증액한 부분과 미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한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남북미 다자 대화에서 미북 양자 대화를 통해서 핵 문제를 풀겠다라는 그런 북한의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끝나면 이러한 도발들도 잦아들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북한 성명 내용을 보면 미북 협상의 남북 대화는 방해 요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반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만 북미 협상이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굳이 남북 대화가 필요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북한의 생각이 한미연합훈련과 국방 중기 계획에 대한 그런 반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경축사에서는 대일 메시지도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뭐 어조나 메시지, 일본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오승용 대표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우선 유화적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것, 그리고 강대강 확전을 자제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일본과의 대화 협상 테이블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경축사 이전에는 파기가 거의 확실시되는 것으로 읽혀졌는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발언이 나왔고요. 그리고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도 확대 자제 검토 발언이 정부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일 강경 발언 이후에 외환시장과 증권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자칫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도 위기의식도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담양군 고서면의 한 국도에서 49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39살 정모 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이 씨 등 7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었다는 정 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 씨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는 대행업체가 인건비를 부풀려서 지원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해당 업체가 실제 근무 인원보다 1명이 더 많은 7명이 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해 1월부터 18개월 동안 1,700만 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인 1조 근무 투입이라는 안전 지침도 지키지 않아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올해 광주에서 일어난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사건이 작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인터넷 물품 판매 소액 사기는 5,4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5% 늘었고 전체 사이버 범죄 사건의 8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33명의 피해자에게 골프용품을 팔겠다고 속여 588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0대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휴가철 동안 여행 상품 등을 미끼로 한 사기가 늘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14년 전 고흥의 한 지역 화가가 작은 섬의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미술관을 개관했습니다. 이후 섬 전체가 미술품으로 꾸며졌고요.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는 관광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 거금도에서 100길로 1km 남짓 떨어진 작은 섬 연홍도. 섬 입구에서부터 하얀 소라 등 독특한 조형물과 마을 벽화 등이 눈길을 모읍니다. 이 섬은 요즘 미술관이 된 섬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빠 따라서 특히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섬에 들어와 보니까 막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고 미술관도 있어서 너무 예쁘고 재밌게 잘 봤습니다. 연홍도가 예술의 섬으로 주목받는 데는 개관 14년째를 맞은 작은 미술관이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외딴 작은 섬 한 폐교에 지역의 한 예술인이 미술관을 개관하고 섬 곳곳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독특한 예술 작품을 전시하면서부터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전국의 예술인들이 모여들고 미술 작품전과 다양한 전시회가 연중 끊이지 않고 개최되고 있습니다. 고흥 연홍미술관은 오는 10월 처음으로 작은 비엔날레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때 같은 말은 페스티벌이라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개념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래서 왜 연홍도 전체가 알고 보면 미술관의 중심은 돼 있다 하지만 마을 전체가 말하면은 화폭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게 행사로 말하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흥에 산재한 230여 개의 섬 가운데 하나로 그저 평범한 주목받지 못하던 작은 섬 연홍도.
작은 미술관이 매개가 돼 반도 끝자락의 작은 섬이 성공적인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는지 살펴볼까요? 유기동물 학교 감사 결과 순간 정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유기동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광주 전남에서 벌어진 반려동물의 수를 아시나요? 무려 10,000마리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휴가철이면 유기동물이 급증합니다. 책임 못 질 거면 키우지를 말던가. 화나네. 가족을 버리는 게 말이 되냐? 반려동물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소중한 가족이죠. 그렇다 보니 많은 누리꾼들이 분노했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에 버려진 동물들을 위해 동물보호소 봉사활동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시험 문제 유출로 무리를 빚은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이 실시한 특별 감사 결과도 누리꾼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이 사립고등학교는 국영수 성적에 따라 우열반을 편성하고 최상위 학생들에게 유리하도록 교과 과정도 파행적으로 운영했는데요. 심지어 교실과 책상도 다른 학생들보다 넓게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드디어 뉴스에도 나오는구나. 자랑스럽다. 시험 문제만 유출한 게 아니었네.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입시학원처럼 운영된 이 학교의 실태에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광주 서구와 북구, 광산구 일대에 순간 정전이 발생했다는 뉴스에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순간 정전으로 아파트 승강기가 멈추면서 갇혔다는 신고만 41건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변전소 설비의 전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불빛 깜빡한 이유가 이거였네. 나 어제 엘리베이터 타는데 갑자기 문 안 열려서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음. 순간 정전으로 깜짝 놀란 누리꾼들은 서로 피해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광주시가 오늘부터 시내버스 운행을 여름방학 이전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24일부터 62개 노선에서 120대를 줄여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개학 시기에 맞춰 오늘부터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운행 대수가 많은 간선 노선은 1분에서 10분, 지선 노선은 5분에서 15분가량 운행 간격이 줄어듭니다. 목포 가을 밤바다의 명물인 평화광장 앞바다 갈치낚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갈치낚시 가능 구역은 목포 남항의 준설토 투기장 끝단에서 영산강 하구뚝 안쪽까지로 목포시는 등록어선 70척에 대해 오는 12월 10일까지 한시적 낚시 영업 면허 허가를 발부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호남 못지않게 특정 정당에게 표가 몰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분위기가 이전 선거 때와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대구 MBC 조재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을 대구 경북에 집중 투입할 전략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김부겸 홍일학 의원에다가 일찌감치 구미 출마를 준비해온 김영권 의원까지 힘을 합치면 불모지 대구 경북도 해볼만 하다는 판단입니다. 선거 때마다 싹쓸이하다시피 한 한국당 역시 싫지 않은 눈치입니다. 당내 경선이 곧 본선처럼 여겨지고 실제 당선으로 이어지면서 민심과 동떨어진 전략 공천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당선 가능성인 측면을 가장 중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그죠? 그러면 현역이 유리하죠. 신임보다. 국정의 여러 가지 난맥 사회에 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수권에서는 대권을 노리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홍준표 전 대표의 대구 출마설도 끊이지 않습니다.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4선 김부겸 의원을 상대로 당선된다면 바로 대선 주자급이 된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보수통합의 중심축으로 주목받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까지 더해 대구 경북은 유력 대선 후보들의 각축장이자 각 당의 총선 승부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잔입니다. 일반 노래방에서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부르면 업주가 처벌을 받죠. 그런데 이를 악용해서 추가적인 불법을 강요하거나 또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손님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 충북 심충만 기자입니다. 손님 2명에게 캔 맥주와 도우미를 제공한 청주의 한 노래방. 업주는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당시 때 맞춰 경찰관을 부른 건 먼저 불법을 요구했던 손님들.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업주와 도우미를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불법을 부추겨도 현행법상 손님은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산하기는커녕 신고를 빌미로 돈을 뜯는 황당한 범죄도 이런 토양에서 나옵니다. 노래방마다 그냥 지가 신고해놓고 그거 빼준다 또 400원 또 달래요 저한테. 너도 나도 초등학생도 오면 막 중학생도 오면 막 친구한다 소리를 다 해요. 그래서 불법을 요구한 손님도 함께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수민 국회의원은 일반 노래방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요구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나홀로 손님 요구를 거부하면 장사가 안 되니 불법을 강요하고 부추기는 손님도 악순환의 한 축으로 본 것입니다. 술을 판매하는 노래방 업주뿐만이 아니라 이를 부당하게 요구한 손님들을 함께 처벌해야 된다는 문제점, 이 형평성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노래방 업주들에 의해서 요구되어 왔던 상황이고, 한편 일반 노래방에서도 제한적으로 주류 판매를 허용하자는 취지의 상반된 법률 개정안도 현재 국회 소관상임위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전략산업과 지식서비스업 관련 중소기업이 지역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습니다. 광주시는 가전, 금형 등 전략산업과 지식서비스업에 관련된 중소기업이 광주에 거주하는 청년을 채용하면 2년 동안 1인당 월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원 인원은 134명이며 광주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수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이 올해 2분기 전남의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107.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천과 경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증가폭으로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가 6.4포인트, 부동산이 4.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편 2분기 전남의 소매 판매 지수는 100.5로 작년 2분기에 비해 0.9포인트 감소했으며 특히 대형마트 판매가 3.6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피부에 닿는 공기가 한결 선선해진 게 느껴지시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광주의 아침 기온은 25도를 넘어서 시작했는데요.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밤사이 더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낮 동안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해제되긴 했지만 광주와 광양에서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차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요.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대개 수증기가 한결에 곳곳에 짙은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현재 화순의 가시거리는 360m로 시정이 매우 답답한 상태입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0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목포와 무안의 낮 기온도 31도까지 오르겠고 해남도 31도로 전망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은 32도 등으로 아직까지는 낮 동안의 더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열대야는 나타나지 않겠고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